네, 어서오세요 여러분. 오케이컷 권동호입니다. 이 영상은 캐논의 EOS R6V 카메라의 가이드 영상입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써본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가 추천하는 EOS R6V의 세팅과 그리고 실전 활용 팁, 마지막으로 로우와 Clog2의 보정 방법까지 쉽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하지만 하다보면 여러가지 TMI들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세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니까 아마 재밌을 거예요. 아무튼 함께 알아보시죠. 우선 주요 스펙을 일단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논의 EOS R6V는 3250만 화소의 풀프레임 센서를 가진 영상 특화 바디입니다. 7K 로우, 7K 오픈 게이트를 지원하고요. 4K 파인으로는 60p까지, 그리고 농크롭 4K 120p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에 IBIS, 바디 손떨림 방지 탑재되어 있고요. 내장 쿨링 팬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외관과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죠. 기본적인 외형은 뷰파인더가 빠지면서 플랫 디자인이 적용되었는데 상당히 귀엽고 예쁩니다. 무게는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를 모두 꽂은 채로 약 690g 정도고요. 상당히 가벼운 편이죠. 반셔터가 가능한 셔터 버튼은 녹화 버튼을 겸하고요. 여기에 파워줌 레버도 통합되어 있고요. 그리고 멀티펑션 슈 탑재돼서 다양한 액세서리 장착 가능하고요. 상단과 정면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탈리 램프도 좋습니다. 탈리 램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다 보면 녹화 버튼도 하나 더 있죠. 측면에는 SD카드 1개와 CFB 카드가 1개 들어가는 메모리 카드 슬롯이 있으며 4분의 1인치 나사홀도 있어서 세로 촬영을 할 때 활용이 가능하고요. 케이지를 장착할 때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또 반대쪽 측면에는 풀사이즈의 HDMI를 포함한 입출력 포트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라인 간의 간섭이라든가 액정과의 간섭이 크지 않도록 잘 배치되어 있어요. 펜이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측면에는 배기구가 있고 아래쪽에는 흡기구가 있습니다. LCD 스크린은 3인치에 162만 도트 수입 액정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디에 버튼과 다이얼이 정말 많은데 후면 다이얼에 십자키가 통합돼서 커스텀 가능한 버튼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정말 엄청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인 세팅 가이드입니다. 우선 영상을 찍고자 할 때 제가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카메라 설정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시스템 주파수 설정입니다. 노란색 메뉴 두 번째 칸에 들어가시면 시스템 주파수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를 59.94Hz NTSC로 바꿔주세요. NTSC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에서 쓰고 있는 방송 표준인데 여기는 한국이니까 NTSC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형광등이건 모니터건 영상 관련 제작 기반이건 모두 NTSC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취미건 상업이건 할 거 없이 NTSC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빨간색 메뉴 10번째 탭에 들어가면 자동 전원 오프 온도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것을 높음으로 바꿔줍니다. EOS R6V는 팬이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발열 해소에 굉장히 유리하지만 그래도 환경에 따라 순식간에 카메라가 열이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건 촬영 중에 녹화가 중지되면 안 되니까 이 옵션은 그냥 반드시 높음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높음으로 놓았을 때 주의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우선 저온 화상입니다. 뜨끈뜨끈한 카메라를 손으로 오랫동안 잡고 있으면 손에 저온 화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안부 노이즈의 증가입니다. 센서가 열을 받아서 뜨거워지면 흔히 말하는 암전류라는 것이 생겨서 안부의 노이즈가 증가할 수 있어요. 다만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그 정도가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염려치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설정할 부분은 빨간색 메뉴 두 번째 탭에 오디오 형식에 들어가서 오디오를 24비트로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16비트 오디오에 비해 24비트 오디오가 사운드 보정을 할 때 좀 더 관용도가 좋고요. 16비트 오디오는 압축이 되어 있어서 더더욱 사운드 열화가 심합니다. 물론 24비트 오디오의 용량이 더 크긴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24비트로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는 동영상 기록 형식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는 다양한 동영상 기록 형식이 있어요. 우선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동영상 기록 형식은 XF-HEVC-S-YCC 422 10비트입니다. H265 코덱 기반이라 압축 효율이 좋아서 용량이 작고요. 그러면서 10비트의 컬러 뎁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개조를 보여주고 높은 보정폭을 제공합니다. 아마 용량과 이미지 퀄리티를 골고루 고려해봤을 때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동영상 기록 형식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XF-AVC-S-YCC 422 10비트입니다.
H264 코덱을 사용해서 오래된 프로그램이나 기기에서도 재생이 잘 되는 편이고요. 좀 옛날 사양의 컴퓨터에서도 편집이 잘 돌아갑니다. 거기다가 3가지 용량의 오라이 압축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압축률이 좋은 롱굽에 비해서 오라이의 용량은 상당히 큽니다. 다만 편집이 아주 원활해지기 때문에 편집자에 따라 오라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CG 작업을 한다거나 움직임이 아주 격렬한 장면을 촬영한다거나 할 때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 촬영을 하신다면 상황에 따라 필요한 동영상 기록 형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로우입니다. 기본적으로 12비트의 컬러 뎁스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훌륭한 개조 표현과 보정폭을 가지고 있고요. 로우기 때문에 크로마 샘플링 하기 전에 데이터 값이긴 합니다만, 흔히 우리가 422이니 420이니 하는 그 크로마 샘플링 값의 경우도 444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G 작업을 한다거나 원하는 색을 골라서 일일이 부분 보정을 하는 굉장히 하드하고 전문적인 색 보정 작업을 할 때도 유리합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했지만 광고 촬영이라든가 단편 영화 촬영이라든가 뮤직비디오 촬영을 한다거나 최고의 화질이 필요한 경우에는 로우를 매우 추천드립니다. 다만 로우의 경우 용량 압박이 상당한 편이에요. 그래도 로우 라이트를 선택할 수 있어서 나름 합리적인 용량으로 촬영이 가능하고요. 로우 라이트를 선택했을 때는 60p의 고속 촬영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동영상 녹화 크기입니다. 보통 동영상 해상도라고도 하죠. 로우의 경우 해상도가 6960 곱하기 3672로 고정되어 있고요. 로우가 아닌 동영상 기록 형식을 선택하셨다면 4KD 파인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파인이 붙어있는 옵션들은 7K에서 오버 샘플링 되었기 때문에 파인이 없는 옵션에 비해서 용량도 같고 이미지 퀄리티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4KD와 4KU는 뭐가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해상도와 화면비가 다릅니다. 4KD는 DCI라는 영화 쪽 규격을 채택해가지고 4096 곱하기 2160으로 17:9의 화면비를 가지고 있고요. 4KU는 방송 쪽 규격을 따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3840-2160의 16:9 화면비를 가집니다. EOS R6V의 경우 DCI 규격이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어서 4KU를 선택하게 되면 4KD 대비 화면의 좌우가 살짝 크롭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해상도도 4KD가 더 높아요. 근데 용량도 같죠. 그러니까 4KD 파인을 선택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또 중요한 세팅이 남았는데 프레임 레이트입니다. 영상은 사진을 연속해서 재생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초당 몇 장의 사진을 연속해서 넘길 것이냐를 정해야 되는데, 이 몇 장 넘기느냐에 따라 영상의 느낌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가장 많이 쓰는 프레임 레이트는 23.98p와 29.97p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23.98p는 주로 영화, 뮤직비디오, 광고, 드라마 등에 활용되는 프레임 레이트고요. 29.97p는 뉴스, 예능, 홈쇼핑 등에 활용되는 프레임 레이트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찍을 영상이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좀 더 영화나 광고 같은 느낌을 원한다 하시면은 23.98p를 선택하시고요. 좀 더 사실 전달이라든가 현실감을 원한다 하시면은 29.97p를 선택해 주세요. 참고로 그냥 24p 옵션도 있죠. 24p의 경우 드롭 프레임을 적용하지 않는 클래식한 프레임 레이트예요. 쓰자면은 23.98p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오랫동안 23.98p가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에는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59.94p라든가 119.9p 같은 프레임 레이트도 있는데, 보통 이런 프레임 레이트로 찍게 되면 고속 촬영을 한다고 표현하고요. 주로 슬로우 모션 영상을 찍고자 할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상에서는 셔터 스피드를 설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정한 프레임 레이트 곱하기 2분의 1의 근사값으로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23.98p를 선택하셨다면 셔터 스피드를 50분의 1로, 29.97p를 선택하셨다면 셔터 스피드를 60분의 1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또 참고로 고속 촬영을 할 때도 같은 공식을 적용하시면 돼요. 59.94p로 찍는다면 셔터 스피드를 125분의 1로 설정하시고요. 119.9p로 찍는다면 셔터 스피드를 250분의 1로 설정할 수 있겠죠. 액션씬을 찍거나 날카로운 인물의 심상을 표현한다거나 할 때는 셔터 스피드를 더 빠르게 해서 찍을 수도 있고요. 몽환적인 느낌을 원할 때는 오히려 셔터 스피드를 더 느리게 해서 찍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프레임 레이트 곱하기 2분의 1로 설정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픈 게이트 옵션입니다. 로우나
XF-HEVC-S 422 10비트 혹은 XF-HEVC-S 420 10비트를 선택하시면 활성화 가능해요. 오픈게이트 옵션을 활성화할 경우 프레임 레이트가 29.97p, 23.98p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XF-HEVC-S 422 10비트를 선택하신다면 롱급은 물론이고 세 종류의 오라이 촬영도 가능해요. 상업적인 활용도도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29.97p를 선택하신다면 높은 용량의 오라이 촬영은 불가능하더라고요. 오픈게이트를 활성화하게 되면 센서와 동일한 3:2 비율의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 3:2 비율을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3:2 비율로 찍은 다음에 후반 작업을 할 때 16:9의 일반적인 가로 화면 비율과 9:16 같은 세로 화면 비율의 영상을 동시에 뽑아내기도 좋습니다. 촬영을 할 때도 화면비 마커를 2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촬영할 때도 편리하죠. 그리고 H265의 경우 오픈게이트를 비활성화하게 되면 4K 해상도까지만 촬영이 가능한데 오픈게이트를 활성화하게 되면 거의 7K에 달하는 해상도로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후반 작업을 할 때 크롭을 적극 활용하신다거나 고해상도의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또 전통적으로 오픈게이트는 아나모픽 렌즈와 함께 사용을 많이 하게 되죠. 아나모픽 렌즈를 활용하신다면 촬영을 할 때 센서의 모든 면적을 활용함으로써 이미지 퀄리티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용량의 경우에도 23.98p 기준 H265에서 486Mbps/s로 찍을 수 있어요. 아주 효율적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3.98p 기준 H265의 4096 곱하기 2160의 해상도는 135Mbps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용량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은 확인을 하시고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촬영 포맷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픽처가 있습니다. 커스텀 픽처는 캐논의 시네마 바디에서 쓰던 컬러 모드를 가져온 거예요. EOS R6V로 영상을 찍으신다면 반드시 활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선 7번에 컬러 버튼을 눌러서 컬러 모드로 진입을 해주세요. 그러면 픽처 스타일, 컬러 필터, 커스텀 픽처 이렇게 세 종류가 있죠. 픽처 스타일은 사진의 그것과 동일하고요. 컬러 필터는 말 그대로 사전에 만들어 놓은 색감 필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 커스텀 픽처예요. 인포 버튼을 눌러서 설정에 진입해 봅시다. 그리고 선택 CP 파일을 누르면 여러 가지 옵션이 뜨게 돼요. 각 옵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C1 캐논 709의 경우 기본적으로 좋은 다이나믹 레인지와 좋은 컨트라스트를 보여주는 색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용성 아주 좋기 때문에 색 보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좋은 이미지를 뽑아주고요. 그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더라도 만족스러울 거예요. 미드톤의 개조와 보정폭도 아주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아하는 컬러 모드입니다. C2 캐논 로그 2의 경우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진 전문가용 로그 픽처 프로파일입니다. 캐논 로그 2로 촬영을 하게 되면 희뿌연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후보정이 필요하게 되죠. C3 캐논 로그 3의 경우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졌지만 비교적 보정이 쉬운 로그 픽처 프로파일입니다. 캐논 로그 2와 비교하면 안부 노이즈가 적은 대신 다이나믹 레인지가 좁은 편이에요. 그리고 PQ와 HLG는 HDR 촬영과 관련된 커스텀 픽처고요. 그렇기 때문에 HDR과 관련된 촬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다음 BT709 스탠다드는 표준 감마와 표준 색 공간을 준수하는 커스텀 픽처인데 비슷한 컨셉의 캐논 709가 여러모로 더 좋기 때문에 역시 크게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C7부터는 유저 07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각종 커스텀 픽처의 세부 사항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혹은 본인이 만들었다거나 혹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럿을 삽입하여 촬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캐논은 캐논 럿 라이브러리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서 각종 럿을 제공하고 럿이란 무엇이며 럿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CP 파일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렸고요.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CP 파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캐논 709, 또 하나는 캐논 로그 2, 흔히 C로그2라고도 많이 부르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캐논 709는 기본 색감이 좋고 색 보정이 크게 필요 없기 때문에 법령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기본 옵션, 기본 색감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캐논 로그2의 경우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유용합니다. 다만 색 보정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 난이도가 높은 관계로 전문가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 커스텀 픽처를 사용하실 때는 일반적인 픽처 스타일을 사용하실 때와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ISO의 활용이 다릅니다. ISO 100에 가까울수록 이미지 퀄리티가 좋아지는 일반적인 픽처 스타일과는 다르게 커스텀 픽처의 경우 가장 우수한 이미지 퀄리티를 뽑을 수 있는 ISO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베이스 ISO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커스텀 픽처를 활용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ISO를 노출 조절의 수단으로 쓰지 않고요. 딱 정해놓고 쓰시는 것이 정석이에요. 이 베이스 ISO는 카메라마다 다르고 또 각 커스텀 픽처마다 조금씩 달라져서 외워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카메라의 베이스 ISO는 한 개인 경우가 많지만 EOS R6V는 듀얼 베이스 ISO라고 해가지고 이 베이스 ISO를 두 개 제공해 줍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바로 실전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캐논 709의 경우 베이스 ISO가 400 그리고 3200입니다. 그러면 밝은 환경에서는 ISO를 400에 두고 어두운 환경에서는 ISO를 3200에 두고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캐논 로그 2의 경우 캐논 709와 다르게 듀얼 베이스 ISO 값이 800과 6400이에요. 그러니까 캐논 로그 2를 사용하실 때는 ISO 값을 800과 6400으로 놔야 됩니다. 근데 캐논 로그 2로 촬영을 하려고 하면 화면이 너무 물 빠진 색감이라서 촬영을 하기가 어려워요. 포커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색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노출이 잘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모니터에만 색감을 미리 먹여가지고 촬영을 수월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빨간 메뉴 8번째 탭에 가시면 뷰 어시스트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걸 켜기로 바꿔주시면 화면에 이렇게 V 어시스트라는 아이콘이 뜨게 되고 물 빠진 색감도 교정이 되게 됩니다. 물론 촬영은 원래대로 물 빠진 색감으로 정상 녹화되고요. 원활한 촬영을 위해 모니터링만 이렇게 색감을 먹여주는 겁니다. 색감이 먹여져서 녹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정리를 해보자면 커스텀 픽처를 꼭 쓰자. 캐논 709의 경우 ISO 400 혹은 ISO 3200, 캐논 로그 2의 경우 ISO 800 혹은 ISO 6400. 로그 촬영할 때는 뷰 어시스트를 활성화하자. 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촬영을 위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커스텀 픽처를 캐논 709 혹은 캐논 로그 2로 설정하면 됩니다. 저는 캐논 로그 2로 해볼게요. 그럼 캐논 로그 2의 베이스 ISO는 800과 6400이니까 ISO는 일단 800으로 세팅하겠습니다. 그리고 뷰 어시스트 활성화하고요. 저는 XF HEVC ICC 422 10비트에 4K D 파인을 선택하고 프레임 레이트는 23.98p를 선택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오픈 게이트를 활성화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프레임 레이트가 23.98p이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는 프레임 레이트 곱하기 2분의 1, 대략적으로 50분의 1로 세팅을 합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추가로 제가 추천드리는 세팅이 몇 가지 있어요. 우선은 빨간색 메뉴 세 번째 탭에 보시면 AV 8분의 1 스톱 설정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요거를 활성화해 주시면 조리개가 8분의 1 스톱 단위로 조절이 되고요. 그러면 조금 더 정밀하게 노출을 잡을 수 있고 녹화 중에 조리개를 조절할 때도 조금 더 부드럽게 노출이 변환됩니다. 또 가변 ND 필터를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커스텀 픽처를 활용해서 영상을 찍게 되면 셔터 스피드와 ISO가 고정되기 때문에 가변 ND 필터가 있어야만 원활한 노출 조절이 가능합니다. 노출을 맞출 때는 그러니까 조리개를 통한 적정 심도를 먼저 확보해 주시고 가변 ND를 조절해서 노출을 맞춰 주시면 돼요. 참고로 노출은 그냥 화면을 보고 맞춰도 괜찮지만 EOS R6V는 이 노출을 맞출 때 큰 도움이 되는 툴을 2개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활용하면 훨씬 더 편하고 정확하게 노출을 맞출 수 있어요. 빨간색 메뉴 9번째 탭에 들어가서 촬영 정보 표시에서 밝기 정보 형식에 들어가시면 밝기 정보에 히스토그램이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를 파형 모니터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빨간색 메뉴 8번째 탭에 들어가면 의색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메뉴를 활성화하게 되면 폴스 컬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저의 경우 촬영 버튼 커스터마이즈 기능을 통해서 5번 버튼에다가 단축키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웨이브폼은 인포 버튼을 누르다 보면 뜨는데 화면의 X축상의 밝기 정보를 표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화면 왼쪽이 밝으면 웨이브폼 왼쪽의 그래프가 올라가고요. 화면 가운데가 어두우면 웨이브폼 가운데의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0이 되면 아예 먹이 돼버리는 거고 100이 되면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라서 대략 어디가 어둡고 어디가 밝은지 파악하기 좋고요. 전체적인 노출을 0과 100 사이에서 클리핑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잡을 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의색 설정은 폴스 컬러라고 합니다. 폴스 컬러의 경우 스킨톤을 파악할 때 아주 유용한데 아까 폴스 컬러를 활성화하는 메뉴에 다시 들어가 보시면 의색 인덱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각종 컬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면 좋은 부분이 녹색과 연핑크색입니다.
인물의 스킨을 잡을 때 스킨이 연핑크와 녹색 사이에 오면 일단 스킨 노출은 괜찮네 생각하시면 돼요. 연핑크 부분이 많아지면 스킨이 좀 밝아지는 거고요. 연핑크가 적어지고 녹색이 좀 많아지면 스킨이 어두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폴스 컬러를 쓰면 스킨톤 파악이 아주 쉽고 조절하기에도 편리해요. 그리고 저는 가벼운 영상 촬영은 그냥 카메라만 들고 찍기도 하지만 좀 각 잡고 찍을 때는 리깅을 하고 찍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리깅 구성품은 케이지, 탑 핸들, 사이드 핸들, 모니터 마운트, V 마운트 배터리 마운트 플레이트로 5개 구성품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스몰리그에서 나온 EOS R6 V용 케이지는 상단과 측면에 나토 레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에 V 마운트 배터리를 장착한 후 더미 배터리를 활용해서 5인치 모니터와 무선 영상 송수신기 등의 전원을 공급한 후 사용하게 됩니다. 리깅을 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인데요. 우선 나사 홀 및 마운팅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각종 부가 장비들을 장착하기 좋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V 마운트 배터리를 활용해서 카메라 및 각종 부가 장비에 전원 공급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배터리 관리 측면에서도 편리합니다. 마지막은 핸드헬드인데 탑 핸들과 사이드 핸들을 장착하면 다양한 앵글로 핸드헬드를 할 때 자세 잡기가 좋아서 핸드헬드의 편의성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EOS R6 V에는 기본적으로 IBIS가 들어가 있어서 가벼운 미러리스 카메라임에도 바디만 들고 핸드헬드 촬영하는 것이 가능해요. IS가 달린 렌즈와 결합하면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도 이 IBIS가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히 핸드헬드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이미지가 엉망이 되기 쉽습니다. IBIS를 활용한 핸드헬드를 할 때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우선 무빙이 없는 정적인 핸드헬드를 한다면 가급적 겨드랑이를 몸에 딱 붙이고 안정적인 자세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천천히 숨을 쉬면서 촬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자세를 잡을 때 탑 핸들과 사이드 핸들이 상당히 도움이 돼요. 또 무빙이 있는 핸드헬드는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빠르게 무빙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천천히 무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르게 무빙을 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크게 생각하지 않고 비사체를 그냥 쫓아가면서 무빙을 해도 됩니다. 최근에 IBIS들은 기술력이 좋아져가지고 꽤나 그런 상황에서도 잘 작동하는 편이거든요. 반면 천천히 무빙을 하는 경우는 조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패닝이나 틸트의 경우 무빙이 없는 핸드헬드와 비슷하게 겨드랑이를 몸에 딱 붙인 상태에서 상반신 전체를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움직여주시면 할만합니다. 걸으면서 하는 핸드헬드의 경우 가급적 무릎을 굽히고 어깨의 높이가 변하지 않게 걷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면 편해요. 흔히 닌자 워크라고 하죠. 살살살살 걸어주면서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게를 달아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리깅 같은 거 해가지고요. IBIS가 있어도 카메라에 적절히 무게가 추가되게 되면 핸드헬드를 훨씬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어요. 참고로 핸드헬드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평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에 내장된 전자수평계를 켜고 촬영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본 수평계는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빨간색 메뉴 9번째 탭에 촬영 정보 표시로 들어가시면 전자 레벨 크기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옵션을 소로 바꿔주시면 전자수평계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디지털 IS도 있는데 화면을 살짝 크롭해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떨림을 잡아줍니다. 디지털 IS는 켜기와 강하게로 설정할 수 있는데 가급적 켜기 정도까지만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캐논의 AF는 자체 성능도 좋지만 기능도 다양하고 아주 유용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활용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인물 등록 AF를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장면에서 서로 겹치고 교차하고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인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인물 등록 AF를 활용하면 원하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기 아주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물 등록 AF를 보통 6번 버튼에 커스터마이징 해두고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AF 피사체 전환 감도를 1에서 2 정도로 낮춰주시면 원하는 인물을 아주 끈질기게 잘 잡고 있어 주더라고요. 두 번째는 동영상 서버 AF 속도를 활용해서 AF로 포커스 플레이를 하는 건데 EOS R6 V는 포커스 이동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서버 AF 속도만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포커스 이동이 가능합니다. 초기 세팅은 7로 되어 있던데 저의 경우 5 정도로 낮춰놓고 쓰니까 더 자연스럽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주 유용한 기능인데 AF 사용 중 MF 전환 기능이 있습니다. 자주색 메뉴 6번째 들어가셔서 렌즈 전자식 MF 옵션을 ON으로 설정하면 쓸 수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AF 사용 중에 MF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AF 사용 중 초점링을 돌리면 지금 초점면에
있는 피사체 중에서 적절한 것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트래킹을 시작해 준다는 게 아주 대박이에요. 복잡한 피사체들이 얽혀 있을 때 여러 피사체 중에 내가 원하는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하신다면 아주 유용해요. 마지막으로 빨간색 메뉴 7번째 탭에 기록 중 확대 표시 메뉴를 설정으로 둘 수 있어요. 이러면 녹화가 되는 중에도 확대 버튼을 눌러서 포커스가 정확한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MF 사용할 때 굉장히 유용하죠. 파워줌 레버는 설정에서 속도 조절이 가능해요. 꽤나 디테일하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감도를 맞춰서 줌밍을 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진짜 좋았던 건 어플이나 리모컨으로 줌 조작이 가능하다는 건데 직부감이나 하이앵글 촬영 같은 거 할 때 구도를 잡기에 아주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의 발열 억제 능력은 아주 좋습니다. 냉각팬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녹화 중에는 설정된 속도로만 팬이 돌고 녹화가 꺼지면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 빠르게 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발열 제어가 잘 돼가지고 팬이 그렇게까지 많이 도는 경우를 저는 못 봤어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설정된 팬 회전 속도는 저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팬 소리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조용한 환경에서도 동시 녹음 등의 지장이 거의 가지 않습니다. 다만 ASMR 컨텐츠라든가 극한의 소음 억제가 필요하다면 녹화 중 팬 회전 속도를 정지시킬 수가 있고요. 팬 도는 사운드가 크게 크리티컬하지 않다거나 수음이 필요 없는 환경이라면, 근데 아주 덥다면 팬 회전 속도를 중간이나 고속으로 놓고 촬영을 하면 더 좋겠죠. 참고로 아래쪽에 흡기구가 있고 좌측에 배기구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부분들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세로 촬영이 진짜 거의 기본이 되다시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세로 촬영을 할 일이 많은데, 세로 촬영을 할 때도 세로와 가로를 같이 찍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세로만 찍으면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중 세로만 찍으면 되는 상황이라 친다면 EOS R6V가 세로 촬영용 나사홀도 가지고 있고요. 세로 촬영을 위한 LCD 화면도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쉽게 세로로 전환해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세로 촬영을 하게 되면 메모리 카드 슬롯을 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플레이트를 끼우기 전에 미리 메모리 카드를 잘 넣어 놓기만 하면 이외에는 신경 쓸 부분이 딱히 없어요. 반면 세로와 가로를 같이 찍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7K 오픈 게이트를 활용해서 가로와 세로를 동시에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개의 마커를 띄워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편집할 가로와 세로 영상의 화면비를 보면서 촬영할 수 있게 되고요. 경험상 이렇게 가로, 세로 영상을 동시에 만들 때는 예상하는 최종 결과물보다도 살짝 넓게 찍어서 후반 작업에서 크롭할 유연성을 좀 더 확보하는 편이 좋더라고요. 네, 캐논 EOS R6V는 로우 촬영과 캐논 로그2와 같은 로그 픽처 프로파일의 사용이 가능해요. 이러한 파일들의 보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로우건, C로그2건 보정 워크플로우는 동일합니다. EOS R6V로 촬영한 로우 파일을 편집 툴에 넣으면 기본적으로 캐논 로그2와 동일한 색 공간과 감마값을 시작점으로 세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색 보정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리기 전에 준비해 주시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바로 캐논 로그2에서 와이드 DR이나 캐논 709로 변환을 해주는 럿 파일입니다. 두 개의 럿은 모두 캐논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경로는 아래쪽에 링크로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빈치 리졸브의 워크플로우를 살펴볼 텐데요. 다빈치 리졸브의 경우 색 보정을 해보신다고 할 때 가장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다빈치 리졸브 색 보정 패널을 가보면 로우건, 캐논 로그2건 이렇게 물 빠진 색감의 영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캐논에서 제공하는 러 파일을 불러오는 것으로 색 보정을 시작할 수 있어요. 러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우측 하단의 톱니바퀴를 선택하신 후에 컬러 매니지먼트 탭에 들어가셔서 룩업 테이블을 찾아주세요. 아래쪽에 보시면 오픈 럿 폴더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폴더가 열립니다. 이곳에 다운로드 받은 러 파일을 넣어준 후 업데이트 리스트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만 불러오시면 다음부턴 계속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좌측 상단에 럿 탭을 눌러서 저희가 넣은 럿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불러와진 럿을 더블 클릭해보면 이렇게 색감이 먹여지게 되죠. 이제 여기서 간단한 색감과 노출 보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이 네모를 노드라고 하거든요. 이 노드를 우클릭해서 Add Node, Add Serial Before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럿을 적용시킨 노드 앞에 새로운 노드가 생깁니다. 여기서 리프트, 감마, 게인,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등을 조절하면서 노출과 색감을 조정하면
좀 더 정교하게 색 보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색 보정을 해서 노출과 색감을 원하는 대로 맞추고 나면 이대로 끝내도 되고, 뒤쪽에 노드를 추가해서 추가적인 보정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로우 파일의 노이즈가 생각보다 심하지 않아요. 그대로 써도 좋지만 노이즈를 제거하고 깨끗한 화면을 만들고 싶다거나 노이즈를 밀어버리고 별도로 노이즈를 넣고 싶다면 노이즈 제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맨 앞에 이 노드를 우클릭해서 Add Node, Add Serial Before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 노드를 클릭한 후 좌측 하단에 Motion Effect 탭으로 갑니다. 여기서 Temporal Threshold 옵션을 10 정도 줘봅시다. 그러면 안부의 노이즈가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 퍼레이드를 보시면 역시 노이즈가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노이즈 제거는 꽤나 리소스를 많이 먹기 때문에 색 보정의 마지막 단계에 적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로우로 찍었다면 좌측 하단에 카메라 로우 탭으로 가서 색 공간과 감마를 바꾸고 각종 수치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럭과 다빈치의 색 보정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이 카메라 로우 탭을 그다지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H265의 경우에도 동일한 워크플로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뛰어난 보정폭을 제공하지만 12비트와 10비트의 차이로 인해 보정폭에서 차이가 느껴지긴 합니다. 네, 이렇게 캐논 EOS R6V의 가이드 영상이었습니다. EOS R6V는 영상을 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모로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가진 카메라입니다. 로우를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용량의 다양한 촬영 포맷을 지원하고요. 오픈 게이트도 지원하고요. 여기에 캐논 709와 캐논 로그 2와 같은 최고의 커스텀 픽처를 사용할 수 있고요. 아주 우수한 기본 색감과 아주 우수한 보정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영상 촬영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노출 어시스트 툴인 웨이브폼 그리고 폴스 컬러를 지원하고요. 아이비스와 쿨링 팬도 잘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다이얼과 많은 커스텀 버튼으로 조작감도 정말 좋아요. 카메라가 제공하는 장점들을 생각해보면서 이 카메라의 타겟층을 생각을 해보면 우선 1인 동영상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카메라가 될 것 같아요. 1인 크리에이터라면 기동성과 편의성이 아주 중요시 되고요. 쉬운 사용 난이도로 빠르게 작업을 쳐내야 되기 때문에 작고 가벼운 카메라의 피지컬과 딱 바디만 손에 들고 있어도 안정적인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아이비스 탑재, 그리고 우수한 기본 색감과 쉬운 보정 난이도, 그리고 사용하기 쉬운 조작계 같은 점들이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또 영상 제작 프리랜서라든가 소규모 프로덕션에도 아주 매력적인 카메라입니다. 프로들에게는 클라이언트나 협업자들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고요. 또 어떤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EOS R6V의 다양한 촬영 포맷과 오픈 게이트 지원, 듀얼 슬롯의 다양한 활용성과 쿨링팬의 탑재로 인한 안정적인 발열 컨트롤, 다양한 촬영 편의 기능 같은 것들은 프로들에게 아주 매력적이죠. 이 카메라의 광고 문구가 원 카메라 매니 스토리스더라고요. 정말 잘 만든 광고 문구가 아닌가 싶은데 여러모로 아주 많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다재다능한 카메라인 만큼 여러분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EOS R6V를 통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OK컷 권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